숫자를 다 끝까지 답을 내는 건 아니고 풀만한 힌트들만 좀 드리자면 그 20번, 21번, 22번 전부 다 물론 답을 내려면 마지막에 산수를 좀 해야 되지만 처음 시작은 그래프를 그려보면서 생각하는 거고요. 가능한 그 그래프 개형들을 다 생각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20번 같은 것도 보면 아예 문제로 fx는 0이 알파랑 베타를 근으로 갖는다고 그랬거든. 4차 방정식인데 저거 두 개가 서로 다른 저 두 개가 근이라고 했으니까 최소한 요 녀석이 x-알파랑 x-베타는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거라는 거고 그 뒤에 누가 더 오겠죠. 아마 요 녀석은 2차 이 녀석이 오게 될 텐데 그래서 그걸로 기억, 니은, 디귿에 맞는 거 살펴보면 기억번부터 f 프라임 알파가 0이래. f 알파가 0이거든요. 근데 f 프라임 알파도 0이래. 알파에서 x축이랑 만날 건데 그 점에서 접선의 길이도 0이다 그 얘기잖아. 그러니까 그림을 보면 뭐 알파 베타의 대선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그냥 내 마음대로 여기를 알파 여기를 베타 이렇게 생겼다 보면 알파에서 접한다는 거야. 베타에서는 한 번 만나고. 그죠? 알파 집어넣어도 0이 될 건데 미분해서 넣어도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거기서 접선의 길이도 0이다 그 얘기거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기 때문에 x-알파가 두 개는 있어야 돼. 그런 이야기가 될 거라고요. 그죠? 그래서 맞는 얘기가 될 거고요. 니은도 같은 원리로 알파, 베타를 하나씩은 가지고 있을 건데 이렇게 생겼으니까 적어도 둘 중에 하나는 0이어야 돼. 다시 말해서 x-알파가 두 개 있어도 되고 뭐 나머지 또 하나 있겠지 이렇게. 아니면 x-알파 하나에 베타가 두 개 있어도 되고 아니면 알파도 두 개, 베타도 두 개 이렇게 생긴 녀석이어도 돼. 어쨌든 허근을 갖는 경우는 없다. 4차 방정식이고요. 4차 방정식의 실근 생각해 보면 허근 생각해 볼까요? 허근 생각해 보면 4개 다 허근일 수도 있어요. 넷 중에 2개가 허근일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가 허근이거나 3개가 허근일 일은 없어요. 이거는 2차, 3차, 4차 방정식 다 마찬가지인데 개수가 실수인 방정식이면 허근이 오려면 그것에 켤레도 같이 와야 돼. 켤레 복소수가. 그죠? 그러니까 허근의 개수가 홀수개일 수는 없다고. 아니 실근이 3개란 이야기잖아요. 실근이 3개고 허근이 하나의 경우는 없어요. 실근이 4개, 2개, 2개, 빵개 4개 이렇게만 가능하다고요. 그죠? 그래서 왜 3차 방정식도 실근이 없는 경우는 없잖아요. 그죠? 디귿번도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알파 베타에서 식으로 찾을 게 아니라 알파랑 베타에서 x축이랑 만날 건데 접선의 기울기 둘이 곱했더니 0보다 크다는 건 둘 다 양수든지 둘 다 음수든지 둘 다 증가하면서 만나든지 둘 다 감소하면서 만났다는 거야. 그럼 최고창의 개수가 양수인 4차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요. 음수인 경우도 마찬가지겠지? 음수라고 치면 얘는요.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얘도 이렇게 생길 수밖에 없어. 4번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다른 실근 4개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가능한 그림이 이렇게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서로 다른 내실근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돼요. 그리고 이 풀이가 이상한 것이 아닌 게 이게 정석 문제거든요. 정석도 이렇게 풀고 있어요. 정석이 이렇게 푸는 정도면 이게 가장 괜찮은 풀이다. 다음 21번. 얘도 그래프의 모양새만 정하고 나면 그 다음에 산수하는 거였습니다. 그죠? 4차 함수가 인수분해 되어 있어요. 예쁘게 그 4개 골라보면 1이랑 a, a-1, a-2 이렇게 생겼는데 가족권에 보니까 실근이 3개래요. 저 4개 중에 2개는 겹친다는 이야기죠. x축이랑 3번 만난다는 얘기니까 접점이 있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a랑 a-1, a-2는 같아질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결국 이거 3개 중에 1이랑 겹치는 게 누구냐인데 가능한 그림을 얘도 다 그려보면 첫 번째에서 겹치든지 아니면 두 번째가 겹치든지 아니면 세 번째가 겹치든지 가능한 그림은 이렇게 3개잖아요. 그죠? 서로 다른 실근 3개 있는 게 이렇게 3가지인데 나 조건에 보니까 뭐래? 극소값의 곱이 25래요. 첫 번째 있는 건 극소가 어디야? 여기랑 여기잖아요. 극소값이 빵이에요. 얘도 극소값이 빵이에요.
나 조건에 위배되죠. 가능한 건 누구밖에 없다. 이거밖에 없다. 그리고 심지어 우린 근을 알고 있거든요. 1에서 중근이니까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겠죠. 극소 값 얼마다? 좌우로 대칭의 녀석일 거거든요. 그죠? 극대값 갖는 점이 1인데 x축이랑 닿는 점이 0, 1, 2 이렇게 세 개라는 건 좌우로 대칭의 그림이 그려졌을 것이기 때문에 극소값의 크기도 둘이 같을 거고요. 그 극소값이 얼마다? 마이너스 5일 거라고요. 극소값 둘이 곱해서 25래매. 그지? 극소점의 x좌표를 찾는 거야. 식을 찾으면 되지. fx는 최고 창의 개수 k 그랬고요. x에서 한번 만나고요. x-1이 중근으로 들어있고요. x-가 2가 있죠. 그래서 요거 미분해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네요. 미분해서 0 되는 거 찾으시면 그게 극소점의 x좌표 될 거고 하나만 넣어서 마이너스 5다 가지고 찾아보시면 되겠죠. k가 20인가 봐요. 아무튼 산수는 나중에 직접 하시고요. 다음 22번. 절대값 붙어 있습니다. 그래프 그리는 게 당연히 좋겠죠. 식으로 풀려면 막 범위 나눠서 풀어야 되고 근데 막 실근의 개수 물어보는 걸로 봐선 그냥 범위별로만 대충 생각한다고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그림을 그려서 한꺼번에 살펴보셔야 되고요. 얘는 그래도 할만하죠. 이거 그냥 식 전체의 절대값이니까 안에 있는 거 그린 다음에 뒤집으면 되잖아요. 그죠? 꼭지점이 1, 아니지. 아 맞지. 1, 마이너스 7 이렇게 생긴 녀석이니까 x축이 이렇게 있다고 보면 1을 기준으로 뭐 대충 이렇게 생각해보자.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이 점의 좌표는 1,7입니다. 중요한 건 아니지만. 그 다음 오른쪽에 있는 건 요거요. K에서 꺾이는 직선이죠. K, 2에서 이렇게 V자로 꺾인 녀석이에요. 기울기 마이너스 1이었다가 1로 바뀌는. 그러니까 이거 K 값에 따라서 요 꺾이는 점의 X좌표가 달라지는 거잖아요. Y좌표는 2로 정해져 있거든. 이게 이렇게 움직이는 거지. 2라는 선을 이렇게 그어놓고 보면 요게 Y는 2인데 저 K 어떻게 생겼다고? 저 어떻게 생겼다고? 이렇게 V자인 상태로 이렇게 움직인다고요. K에 따라서. 오케이? 꺾이는 점이 K, 2니까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이렇게 움직이면서 3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 얘기예요. 아주 왼쪽 끝에 있으면 3번 못 만나겠죠? 몇 번 만나요? 이렇게 있으면 2번 만나지. 여기 한 번, 저기 위에 한 번. 그럼 3번 만났으면 좋겠다는 건 이 상태에서 조금 움직이면 이 교점이 요리로 옮겨오죠. 이 교점이 이리로 옮겨오거든요. 교점이 야금야금 움직여. 얘네들이 갑자기 없어질 리는 없잖아요. 교점이 3개 됐으면 좋겠다는 건 뭐냐면 새로운 교점이 하나 더 생겨났으면 좋겠다는 거야. 언제 생긴다고요? 접할 때 생긴다고요. 모서리를 지나거나 접할 때 이럴 때 생길 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처음으로 교점이 하나 더 생기는 순간이 언제일 거다? 접할 때일 거다. 이 순간일 거다. 그 얘기죠. 이렇게 생겼을 때가 교점의 개수가 3개일 때다. 그 얘기예요. 이걸 지나가 버리면 교점은 4개가 되겠죠? 언제까지 계속 4개일 거냐면 요거 3개다가 이렇게 되면 4개, 계속 4개, 계속 4개, 계속 4개, 계속 4개, 계속 4개. 언제까지 4개? 다시 접할 때까지. 요렇게 다시 접할 때까지 4개가 되겠죠. 그 이후로 2개로 다시 없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접하는 순간을 찾아보세요나 마찬가지 문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위로 볼록 튀어나와 있는 녀석 접점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거나 마이너스 1이다 그거 가지고 이제 x좌표만 찾아보시면 그걸로 이제 k 값도 구할 수 있겠죠. x좌표 찾으면 y좌표도 나오고 좌표가 나온 거니까 k 값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얘도 그림 가지고 저런 상황이구나를 파악하는 것이 포인트였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 보면 이제 부등식 이야기인데요. 요건 짧게 정리를 할까요? 방정식, 우리가 이 도함수라는 걸 방정식에다 갖다 쓰는 건 어제 말미부터 지금까지 계속 뭐 했냐면 그래프를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 살펴보는 거였어요. 그죠? 뭐 는 0 이렇게 떨어진 녀석이었으면 x축형을 살펴보기도 했고, 그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긴 녀석이면 왼쪽 거 오른쪽 거 따로따로 그래프 그려가지고 교점의 개수 살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근데 부등식은 뭐 하는 거냐면, 부등식은 뭐 방정식처럼 교점의 개수를 살펴보는 게 당연히 아니고요. 부등식은 증명하는 거야. 부등식에다 도함수를 활용하는 거, 그래프를 이용하는 거 뭐냐면, 닫힌 구간에서 fx가 0 이상이라는 걸 증명하시오 할 때 그래프를 써먹는 거예요. 정확히는 뭐 한다. 아니 뭐 0 너무 재미없으니까 다른 걸로 할까요? fx가 k 이상임을 증명하세요 이런 거라고요. 그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닫힌 구간 알파 베타에서 fx가 가질 수 있는 최소값 찾는 거예요. 얘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을 찾아서 그 제일 작은 녀석조차 k보다 크다 인 거야. 그럼 나머지는 다 k보다 클 거잖아요. 구간 안에 있는 녀석이 k보다 크다는 건 요 구간 잘라서 그래프를 그려봤더니 k보다 위에 있더라 그 얘기하는 거라고요. 그 말은 이 구간에서 얘 최소값을 찾아가지고 그 최소값이랑 k랑만 비교하면 되겠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만약에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바뀌어 있으면 뭐다? fx가 k 이하였으면 좋겠어. 그럼 얘 뭐 하면 돼요? 최대값 찾으면 되죠. fx의 최대값을 찾는다고요. 얘가 k보다 작다는 걸 보여주면 되죠.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이 k보다 작으면 나머지는 다 k보다 작을 거잖아. 그죠? 그래서 결국 일반적으로 부등식을 증명하시오 할 때 나오는 건 최대값, 최소값이 존재하면 그 최대값, 최소값을 찾는 것으로 해결을 하시면 됩니다. 최대, 최소 문제나 마찬가지인데 이게 최대, 최소를 갖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구간에 따라서 왜 우리 연속할 때 나오던 건데 최대, 최소의 정리라는 게 뭐였냐면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면 최대값, 최소값이 무조건 있다거든요. 그럼 닫힌 구간이 아니거나 연속이 아니면 최대값, 최소값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거야. 얘는 지금 닫힌 구간에서 연속이라고 보면 있을 테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런 거지. 이렇게 말해버리면 이건 열린 구간이죠. x가 a보다 커. 이때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세요. 이런다고요. 이 구간에서도 역시나 만약에 fx의 최소값이라는 것이 존재하면 최소값이 0보다 커요 하면 돼요. 근데 열린 구간인 바람에 최소값이 없는 경우엔 어떻게 할 거냐? 그때는 이렇게 보여준다는 거야. 야, fa가 0인데 x가 a보다 클 때 f'x가 양수야. 이거 두 개를 보여주는 거예요. 봐봐. 요 점을 x좌표 a라고 보고요. 이걸 x축이라고 봤을 때 a보다 클 때 fx가 0보다 크다는 걸 보여주래. 만약에 그래프가 이런 식으로 그려지면 최소값이 존재하잖아요. 그럼 최소값이 0보다 크다 이거 보여주면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최소값이 없는 경우가 뭐냐면 이런 거야, 이런 거. 이런 애는 최소값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애들은 최소값이 0보다 크다를 보여줄 수 없어. 그래서 어쩔 거라고? 야, 출발이 0보다 큰데 이 뒤로 계속 증가만 해. 내려갈 일이 없어. 그 얘기 하는 거야. 심지어 출발이 0이어도 돼. 어차피 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야, 출발이 0인데 그 뒤로 계속 증가만 하니까 x축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잖아. 그런 이야기 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열린 구간인 바람에 최소값이 없는 경우엔 계속해서 증가만 한다. 출발이 0이고 혹은 0, 이렇게 해야겠구나. 출발이 0보다 큰 거지. 출발이 0이고 그 이후로 계속해서 증가만 할 거니까 0 밑으로 내려갈 일은 없어. 요 두 가지를 이용해서 얘를 증명하기도 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최대값, 최소값을 찾을 수 없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근데 이것도 뭐 이 내용을 막 달달달 외우거나 뭐 그렇게 하는 것보다 당연히 그래프를 그리는 게 만사땡이지. 그래프를 그릴 수 있는 것만 어차피 나올 거고요. 그래프를 그려서 보면 그냥 바로 눈에 보이잖아. 이걸 식으로 막 달달 외우는 것보다. 그죠? 그래프를 그릴 생각을 해보시면 좋고요. 넘어가기 전에 23번. 이거 왜 여기다 이런 걸 넣어놨는지 모르겠는데, 23번은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38, 39, 40, 41, 42, 43, 44, 45, 46, 47, 48, 49, 50, 51, 52, 53, 54, 55, 56, 57, 58, 59, 60,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71, 72, 73, 74, 75, 76, 77, 78, 79, 80, 81, 82, 83, 84, 85, 86, 87, 88, 89, 90, 91, 92, 93, 94, 95, 96, 97, 98, 99, 100, 101, 102, 103, 104, 105, 106, 107, 108, 109, 110, 111, 112,
이거는 그냥 조심해야 될 거. 이거 저 뒤에다 넣었으면 좋았을 것을. 요거 약간 예외적인 문제예요. 여러분을 약올리는 약간 예외적인 문제로 23번이 하나 있는데 여기 잘 보면 F가 있고 G가 있고 만약에 문제에서 fx가 gx야. 이것을 만족하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뭐 한쪽으로 다 모아가지고요. 뭐 0 이상이다 이거 하면 되거든요. 근데 얘는 약간 다르게 생겼죠. fx1이랑 gx2래. 이건 무슨 얘기냐면 x1이랑 x2에 서로 다른 숫자를 넣을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여기는 fg에다가 같은 숫자만 넣을 거야. 그래서 만약에 그림을 그렸을 때 이게 f고 이게 g잖아요.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하는 거죠. x에 어떤 값을 집어넣든 f가 더 크잖아요. 그런데 이걸 만족하는 건 아니에요. 내가 x1은 이거라고 하고 x2는 이거라고 하면 fx1이 더 작잖아요. 그래서 f랑 g에다 서로 다른 숫자를 넣겠다는 건 이건 뭐라고 판단해야 되냐면 f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이랑 g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을 비교해도 이렇게 생겼다라고 판단하는 거예요. 서로 같은 숫자를 넣을 거면 그냥 하나의 식이라고 생각해서 한쪽으로 몰아서 계산하시면 되겠지만 얘처럼 서로 다른 숫자를 넣을 거면 각자의 최대값, 최소값을 다시 살펴봐야 된다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이 아니라 이런 그림이 되어야 만족하는 거예요. f가 가질 수 있는 제일 작은 값, g가 가질 수 있는 제일 큰 값을 봐도 얘가 더 큰 녀석이어야 얘가 성립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이 둘 구분을 잘 하셔야겠죠? 상황이 완전 다른 상황이니까. 다음 페이지에 가서 24 25번 보고요. 27번 보겠습니다. 25번, 27번. 그 두 개 지금 어떻게 풀어야 될지만 딱 보는 거야. 답 내지 마세요. 답은 나중에 해. 답을 다 내면 우리 안 끝나요. 25번 작전이 세워집니까? 범위 주어져 있고 f가 g보다 크대. 얘랑 얘 보는 거예요. 식은 이렇게 생겼거든요.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a. 넘길 때 그냥 생각 없이 다 넘기지 마시고 이거 남겨둬야지 a.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잖아요. 우리 어제 방정식 실근의 개수 찾을 때도 그랬잖아. 부등식이 성립하는 것도 마찬가지. 요 a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니까 a만 두고 나머지 넘기면 x세제곱 마이너스 3x 더하기 1이에요. 이렇게 생겼다고. 주어진 범위에서 요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요 녀석의 최소값 찾는 거다. 그 얘기고요. 이건 그래프 빨리 그릴 수 있는 녀석이라고 그랬어요. 더하기 1을 딱 가리고 보면 인수분해가 되거든. 그죠? 아니면 뭐 빨리 미분해서 그래프 그려보면 극점이 뿔마 1이잖아요. 그지? 요놈 그림 그리면 샥샥샥. 여기가 마이너스 3고 여기가 1이에요. 0에서 1에 여기가 0이죠. 2는 어디 있어요? 여기가 2죠. 0에서 2니까 여기서부터 여기입니다. A는 어디 있어야 돼요? 이거보다 밑에. 여기 있어야 돼요, A가. 그래야 성립하는 거잖아. 그죠? 1 대입한 거보다 A가 더 밑에 있으면 되는구나. 이렇게 해결이 된다고요. 그죠? (27번도요) 그림 생각하는 겁니다. 문제 한번 보세요.
fx는 뭐 식으로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를 그리자면 그릴 수 있겠죠. 우변에 보니까 이상하게 생겼어요. 그죠? 앞에 문제처럼 k가 상수가 아니에요. kx가 달렸죠. 이건 뭐라고 보는 거다? 직선 생각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좌변에 있는 거 그림 그냥 그려버리면 되지. 뭐 식 다 나왔는데 뭐 그려보면 되죠. 좌변은 좌변대로 그림 그리면 되고 우변은 어때요? k 값에 따라서 기울기 달라지지만 항상 지나가는 점이 있다. 어디? 1,1 지나가겠다. 그죠? 1,1을 지나가는 직선이라고요. 그림 빨리 그려보면 아 얘도 1,1을 지나네. 그지? 얘 그림 그리면 어떻게 생겼어요? 아이고. x축 y축에 여기 1,1이라고 보면 1보다 작을 땐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직선이에요. 이렇게 생겼고요. 1보다 클 땐 x세제곱이네.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이 녀석이 fx입니다. 우변 뭐라고요? 1,1을 지나가는 어떤 직선이라고요. 근데 뭐래요? 요렇게 생긴 부등식이 성립했으면 좋겠대요. 흰색이 더 위에 있다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 얘는 괜찮다는 이야기죠. 얘로 옮겨갈 거야.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보자고요. 왼쪽으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작아져도 어디까지 작아질 수 있어? 마이너스 1까지 작아질 수 있겠죠. 마이너스 1보다 더 작아지면 역전되잖아. 이건 내가 원하는 상황이 아니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어디까지? 얘랑 딱 겹치는 순간 마이너스 1까지. k가 작아지면 마이너스 1까지는 작아질 수 있어요. 더는 안 돼요. 마이너스 1까지만. 여기서부터 조금씩 키운다고 보면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까 생각해 보는 거지. 어디까지 커질 수 있을 것 같아? 접할 때까지. 그지? 요 x세제곱이라는 곡선한테 접하는 순간이 있을 거거든요. 이 그림이 좀 이상한데 원래는 이렇게 생겼을 거잖아. 여기가 1,1이라고 보면 지금 그림이 이런 식으로 생겼거든요. 컨디션이 안 좋은데? 이렇게 생겼거든요. 잘려서. 여기가 지금 없는 상태의 그림인데 요 점에서 접하는 접선 딱 그으면 요 흰색 곡선보다는 밑에 있겠지만 여기서 얘를 조금 더 틀어서 이렇게 그어버리면 그때부터는 교차가 되기 시작할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순간이 언제일 거다? 여기서 접할 때다 그 얘기라고요. 접하는 건 어떻게 찾아요? 미분해서 1 대입하면 되죠. 여기 접선의 기울기가 얼마래? 3이래 3. 그러니까 K가 아무리 커져도 3까지는 가능한데 그거보다 더 커지는 건 불가능하다 그 얘기입니다. 더 커지면 뚫고 들어가 버릴 테니까. 그죠? 어디가 마음에 안 들었어? 아 그래요? 방정식 실근의 개수, 분의식 증명, 뭐 내용들은 한참 나와 있지만 결국 전부 다 그냥 그래프를 그리시면 대부분 해결된다. 이걸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에 21페이지 보시면 이제 속도, 가속도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속도랑 가속도는 사실상 미분 단원 전체를 다시 한번 복습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기억하셔야 될 아주 중요한 표가 하나 있는데 그게 이거거든요. 위치, 속도, 가속도, 그리고 속력 이렇게 생겼죠. 우리 저기 중학교 때 하던 거 보면 거속시? 그 거속시하고 조금 용어들이 달라요. 거리하고 속력하고 시간. 이거 그래서 왜 속력이 시간분의 거리고 그래서 뭐 얘네들이 곱하면 얘 되고 이런 거 하잖아요. 그죠? 뭐 당연히 그게 틀린 건 아니지만 여기 나오는 건
거리가 아니라 위치고요. 속력이 아니라 속도예요. 시간이 아니라 시각입니다. 조금씩 달라요. 의미하는 바가. 거리라는 건 내가 움직인 거리. 형, 출발한 데서 도착한 데까지 내가 실제로 얼마나 움직였느냐를 나타내는 거고요. 위치라는 건 좌표를 의미하는 거예요. 출발하는 게 원점이 아닐 수도 있다고요. 어디에서 출발해서 어디에서 도착한다고 쳤을 때 최초의 내 위치가 어디고 최종적인 내 위치가 어디고 뭐 그런 이야기 하는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수직선이 이렇게 있고요.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 내 위치가 여기에 있어. 내가 여기 있다가 O까지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 내가 여기다 이렇게 갔다 돌아왔다고요? 그럼 출발할 때 내 위치는 어디예요? 2예요. 2예요. 마지막에 도착하는 순간에 내 위치는 어디예요? 2예요. 내 위치 얼마큼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그죠? 내 위치 변화량은 빵이에요. 거리라는 건 내가 움직인 거리거든요. 내가 출발해서 도착할 때까지 움직인 거리는 얼마예요? 6이에요. 3 갔다가 3 왔잖아요. 그죠? 위치라는 거랑 거리라는 건 이런 차이가 있는 거라고요. 속력과 속도는 뭐냐면 보시는 것처럼 여기는 이제 속력, 속도 두 가지가 나오죠. 속도는 속도의 정의가 뭐냐면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거든요. 이 변화율이라는 표현은 평균 변화율 할 때 우리 처음 봤죠. 평균 변화율 뭐였어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그래서 변화율 그랬거든요. 그럼 얘도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라는 건 시각의 변화량 분의 위치의 변화량이란 뜻이에요. 변화량 분의 변화량이니까 변화율이거든요. 근데 우리 이 변화율이라는 건 항상 양의 값을 갖는 건 아니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2에서 5까지 움직인다고 보면 내 위치가 늘어나고 있죠. 좌표가 커지고 있는 중이잖아. 그러니까 내 위치의 변화율은 양수예요. 내 위치가 증가하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5에서 2로 내려갈 때는 내 위치가 줄어들고 있죠. 위치가 줄어들고 있다는 건 내 속도가 음수란 이야기예요. 후진하고 있다는 뜻이고요. 위치의 변화율은 음의 값을 가질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감소하는 중이니까. 그래서 속도라는 건 양의 값을 갖기도 하고 음의 값을 갖기도 해요. 양의 값을 가졌다는 건 위치가 늘어난다는 뜻이고 음의 값을 가졌다는 건 위치가 줄어든다는 뜻이고 근데 속력은 그런 거 상관 안 하고요. 내가 얼마나 빠른지만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양수냐 음수냐를 구분하지 않아요. 그냥 다 양수로 취급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절대값 씌운다라고 되어 있죠. 속도에다가 절대값을 씌우면 속력이 되더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랑 시각인데 이거 뭐 시각은 그거죠. 지금 몇 시야? 뭐 2시 45분. 이거 시각이죠. 정확히 지금 몇 시인지가 시각이라고요. 시각은 뭐야? 시각이랑 시각 사이에 들어있는 거지. 그 간격이 얼마냐 그 얘기하는 거잖아요. 시각과 시각의 간격이라는 소리니까. 그지? 1시간 동안 일하는 건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지. 2시에서 3시 그러면 시각을 이야기하는 거지. 그죠? 이 시각의 변화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시각이랑 위치가 약간 관련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위치라는 건 좌표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몇 시에 어디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야. 내가 몇 시간 동안 몇 킬로를 걸었는지가 나오는 거고 내가 몇 시에 어디에 있었는지가 나오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약간 관련이 있는 거고 이렇게 둘이 약간 관련이 있는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죠? 기억을 좀 해두시는 게 좋은 게 적분 단원 제일 마지막에 이거 또 나와요. 아무튼 그래서 기억해야 될 건 속도의 정의가 위치의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다 정도를 기억하시면 되고요. 이 변화율을 찾을 때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는 뭐 하냐면 미분하잖아요. 우리가 F'X 찾는 거, 도함수 찾는 거 있죠. 그건 델타 말로만 하니까 좀 그렇죠. 평균 변화율은 델타 X분의 델타 Y였다고요. X 변화량 분의 Y 변화량. 근데 이 앞에다가 극한을 달아서 델타 X를 0으로 보내면 dx분의 dy가 돼요. 즉 y를 x로 미분한 거다 그 얘기라고요. 우리가 흔히 쓰는 f'x가 바로 이거거든요. y의 변화량, x의 변화량 극한을 보내서 변화율 찾은 거야. 순간적인 변화율을 찾은 게 바로 도함수다 그 얘기라고요. 그러면
우리 보통 위치라는 건 x축 위의 좌표라서 x로 많이 표현하고요. 시각은 t라는 문자로 많이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속도라는 건 뭐냐면 시각의 변화량 분의 내 위치의 변화량이고요. 이건 이제 평균 속도라는 게 되겠죠. 여기에 델타 t가 0으로 갈 때라고 극한을 달아버리면 이건 dt분의 dx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위에 있는 거랑 똑같아요. 이건 뭐가 되는 거냐면 순간적인 속도가 되는 거고, 책에서 흔히 말하는 속도는 이 순간 속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이건 뭐 하는 거다. 위치 함수가 t에 관한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 이거 미분하면 누가 되는 거다? 속도가 되는 거다. 그 얘기라고요. 속도는 우리 보통 이렇게 많이 써요. v. 위치를 시각에 대해서 미분하면 속도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위치의 변화율이야. 시각에 대한 변화율이니까 위치를 시각으로 미분하시면 속도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요 정의가 다 하는 거니까 요거 외워두시면 되고, 아까 말했던 그 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가 되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 그 정도를 기억하고 계시면 되겠고요. 쓴 김에 마저 다 쓰자면 속도라는 건 특별히 위치의 변화율이기 때문에 위치를 미분하면 되는데, 이 위치라는 것이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변화율이라는 게 존재하거든요. 그럼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면 꼭 위치가 아니라 길이나 넓이나 부피나 무게나 뭐 이런 것들 다 시각에 따라서 변하는 녀석이기만 하면 다 변화율을 구할 수 있어요. 시각에 따라서 변한다는 건 이 애들을 다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낼 수 있으면 t로 미분해서 변화율을 구하면 된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위치함수 같은 경우에 주로 위치함수는 문제에 주어질 텐데, 만약에 위치함수가 주어졌으면 그냥 바로 미분해서 속도를 구하시면 되고요. 그냥 말로 설명 나와요. 이따 보면 예제로 나올 텐데 잔잔한 호숫가에 돌멩이를 던지면 파문이 생겨서 물방울이 어쩌고 저쩌고 지름이 얼마씩 늘어나야 넓이의 변화율을 구하세요. 뭐 이런 거야. 시간이 지나면 넓이가 변하겠죠? 그 넓이가 변한다는 걸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서 미분을 하면 넓이의 변화율이 나올 거다. 그런 이야기라고요. 시각에 따라서 달라지는 녀석이면 전부 다 변화율을 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우리 책에는 수학 2의 범위를 벗어나는 문제가 좀 많이 있어가지고요. 이 교재에는. 그래서 그런 건 빼고 풀어봐야 할 만한 거 몇 가지만 이야기를 할게요. 여기 예제라고 써 있는 거 왜 2번부터야? 예제 1번은 어디 갔어? 여기구나. 에이. 말로만 할까요? 여기 써 있는 예제 1번 보시면 x가 이렇게 생겼대요. 보시는 것처럼 x는 위치고요.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나 있죠? 시각에 관한 함수거든요. 1에서 4까지 평균 속력과 평균 속도를 구하래요. 조금 어려운 소리인데 평균 속력은 누구랑 관련이 있는 거냐면 움직인 거리하고 관련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내가 얼마나 움직였는지를 구해야 돼요. 근데 이건 나중에 하고요. 평균 속도를 구하세요야. 평균 속도는 그 평균 변화율 구하세요랑 똑같은 거야. t가 1에서 4까지 변할 때 4초일 때 위치와 1초일 때 위치를 빼면 위치의 변화량이 나오겠죠. 그렇게 구하는 거고요. 왜 이런 걸 예제에 넣어놨지? 빡세게. 예를 들어서 그냥 막 하는 거야. 내가 1초일 때 여기 있다가 3초일 때 요쯤 갔다가요. 돌아와서 여기 4초에 여기에 와서 서 있어. 여기를 원점이라고 보고요.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오잖아요. 그럼 내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이만큼 갔다 이만큼 온 거잖아요. 우리 아까 좌표처럼 여기를 2, 여기를 4, 여기를 6이라고 보면 내가 움직인 거리 얼마야? 6이야 6, 그지? 움직인 거리는 6이라고요? 3초 동안 내가 6 움직였다고? 그러니까 이거 가지고 평균 속력이라는 걸 구하면 내가 움직인 거리가 6이고요. 시간은 3이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속력은 2다. 그런 이야기예요. 근데 평균 속도를 구하잖아요. 평균 속도는 시각의 변화량 이건 굳이 4에서 1 빼니까 3이죠.
위치의 변화량, 내 위치 얼만큼 변했어요? 이만큼 변했어요. 내가 뭘 하든 어쨌든 출발은 여기서 했고 도착은 여기서 했으니까 내 위치 이만큼 변했거든. 그래서 평균 속도는 3분의 2가 되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그래서 평균 속도와 평균 속력이 또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움직인 거리냐, 위치냐에 따라서. 용어를 잘 알고 계셔야겠죠. 밑에 예제도 볼까요? 2번에 1번. X축 위를 움직이는 점 P에 시각 T에서의 위치가 라면서 위치 함수가 나와 있네요. 운동 방향을 바꾸는 시각을 구하래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다. 그죠? 그게 운동 방향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럼 전진을 한다는 건 위치 함수 입장에서 보면 내 위치의 변화율이 양수란 이야기예요. 위치가 X축을 기준으로 위치가 늘어나야 전진하는 거고요. 위치가 줄어들면 후진하는 거잖아.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건 전진하다가 후진하거나 후진하다가 전진하는 거거든요. 내 위치가 증가하다가 감소하는 거야. 위치가 증가한다는 건 어떻게 할 거라고? 이거 미분해서 양수라고. 위치가 우리 fx도 y는 fx 할 때 이 y가 함수값이 증가한다는 건 뭘로 판단한다고요? 도함수의 부호를 가지고 판단하잖아요. 그죠? 미분해서 양수면 증가하는 거잖아. 위치가 증가하는 것도 마찬가지. 미분해서 양수면 증가하는 거예요. 미분해서 음수면 감소하는 거라고요. 즉 전진하냐 후진하냐는 x'의 부호가 양수면 전진하는 거겠죠. 음수면 후진하는 거일 거고. 그럼 위치가 바뀌었다는 건 뭐다? f', 즉 x'이 양수에서 음수로 바뀌었다. 혹은 음수에서 양수로 바뀌었다예요. 최종적으로 뭘 이야기하는 거다? 극점 이야기하는 거다. 그 얘기입니다. 증가하다 감소하거나 감소하다 증가한 거니까 위치 입장에선 극점 찾으세요나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극점에 x좌표 찾으세요. 그거랑 다르지 않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 속도 가속도에 나와 있는 단어는 전부 다 우리 앞에 있던 거랑 매칭을 좀 시켜보면 다 맞아 떨어지게 되어 있고요. 문제에서 원하는 게 t 찾으세요랑 그때 속도 구하세요, 가속도 구하세요 이 정도이기 때문에 접선의 기울기 구하세요랑 다르지 않아요. 밑에 예제도 하나 풀어보시고요. 요 예제 그리고 뒷페이지에 28번 또 28번, 31번, 32번 사실 나머지도 다 해야 되는데 시간이 조금 부족할 것 같아서 예제 28, 31, 32 이렇게 보세요. 요 예제 2번 같은 경우에는 높이라면서 아예 나와 있는 거기 때문에 최고 높이가 됐다는 건 우리 뭐 왜 돌 던지면 올라갔다 내려오는 요 제일 높은 순간에 속도가 0이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그죠? 게다가 위에서 말한 운동 방향을 바꾸는 점이기도 하죠. 올라가다가 내려가는 거니까. 그래서 결국 얘도 극점 찾으세요 그 얘기고 찾는 방법은 뭐겠어요? 미분해서 찾으면 되죠. 30-10t이기 때문에 0 되는 거 찾으면 t가 3이네요. 그죠? 3초일 때 최고 높이에 도달하게 될 거고요. 땅에 떨어질 때 속도 찾으세요 오니까 땅에 떨어질 때 얘 t를 먼저 찾아야겠죠. 그 t를 찾아서 속도에다 대입하라는 이야기거든. 그럼 t부터 찾아보면 땅에 떨어진다는 건 높이가 0이 된다는 이야기니까 30t-5t 제곱이 0이 될 때 t를 찾아보면 0하고 6하고 두 개일 텐데 당연히 6이겠죠? 땅에 떨어질 때의 t가. 그러니까 결국 땅에 떨어질 때 속도라는 건 6초일 때 속도 구하세요 그 얘기고 그 말은 h'에다 6 대입하세요 그 얘기가 되겠죠. 30에서 60을 빼는 거니까 마이너스 30이다 라고 대답하시면 되겠죠. 30 아니고 마이너스 30이에요. 속도라는 건 방향도 있어야 하기 때문이에요. 28번 마지막에 물어본 게 PQ 중점 M의 속도 구하세요. 속도 어떻게 구할 거라고?
위치를 미분할 거라고요. 그럼 우린 뭐부터 찾아야 돼요? 중점 M의 위치를 먼저 찾아야죠. 중점 M의 위치 뭐겠어? PQ의 중점이라며. 그럼 P의 위치, Q의 위치 찾아서 더해서 반띵하면 되죠. P의 위치 어디야? 나왔네? 이거랑 이거라고. 그죠? 그럼 M의 위치 뭐다? 둘이 더해서 반띵. 2t 세제곱 마이너스 2t 제곱 마이너스 8t. 이거 더해서 반띵. t 세제곱 마이너스 t 제곱 마이너스 4t. 얘가 M의 위치 되겠죠. 속도 뭐 된다? 미분하면 되겠죠. 3t 제곱 마이너스 2t 빼기 4. 얘가 속도 되겠네요. 그죠? 어렵게 생각할 거 아니라고요. 위치 찾아서 미분하면 속도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어보고 있는 건 3초 후에 속도니까 이제 3 대입하시면 답이 나올 텐데, 여기서 자주 하는 실수가 뭐냐면 3초 후의 속도니까 3을 대입해가지고 M의 위치를 찾는 거야. 3초일 때의 위치를. 이런 생각하거든요. 3초일 때 점 P의 위치가 얼마냐? 뭐 있고 아무튼 3초일 때 점 Q의 위치가 있어. 그래서 그 두 개를 더해서 반으로 나눠. 그러면 3초일 때 점 M의 위치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 3초일 때 M의 위치는 속도랑 아무짝에 상관이 없어요. 거꾸로 생각해보면 이거야. F'3이 얼마인지 물어봤는데 F3을 찾은 거야. F3으로 F'3을 어떻게 알아? 전혀 모르잖아요. 3초일 때 속도 찾으세요. F'3을 찾으세요거든. 그럼 F3을 찾을 게 아니라 Fx를 찾아야지. Fx를 미분한 다음에 3을 대입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러니까 위치에 관한 식을 찾아야 되고요. 그 다음 미분해야 된다고. 3을 미리 대입하면 안 되고. 이게 무슨 얘기지? 옆으로 가서 31번 보시면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의 속도를 나타내는 거래요. 위치가 아니라 이번엔 속도입니다. T는 2를 제외한 열린 구간 0, 3에서 미분 가능하고요. 열린 구간 0, 1에서 원점과 1,K를 잇는 직선과 한 점에서 만난대요. 가속도를 나타내는 개형으로 옳은 것을 골라버려요. 속도 나와 있고 가속도 물어봤어요. 속도랑 가속도는 또 무슨 사이라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가 된다고. 그지? 여기 나와 있는 VT 미분해보라 그 얘기예요. 이거의 도함수 찾아라 그 얘기라고. 이해되지 무슨 얘기인지? 찾아보면 되지. 얘가 V래. 찾아볼 건데 이걸 이제 T축 이렇게 생겼다고 볼까요? 이거 Y축이 되겠죠? 문제에서 아까 뭐 한글로 한참 써 있었는데 뭐라고 했냐면 0,0이랑 1,K를 이은 직선이랑 한 점에서 만나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한 점에서 만나나 봐요. 그건 그렇다 치고 요 안에서는 0하고 1 사이에선 V가 증가하고 있죠. V가 증가하고 있죠. 그 가속도는 양수일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프가 여기에 그려져야 돼요. 양수니까. 증가하고 있으니까. 요 뒤에는 어때요? 일정하죠. V를 미분하면 뭐 될 거다? 0 될 거다. 그러니까 요 구간에선 0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 뒤엔 어때요? 일정하게 감소하고 있죠. 직선이잖아요. 미분하면 상수 되겠죠. 그 상수가 음수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그럼 요 구간이 문제인데 출발할 때 속도가 0일 거고요. 도착할 때도 가속도지. 출발할 때 가속도 0일 거고 도착할 때도 가속도는 0일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서 끝이 나야 돼요. 이 중간에 보시면 접선의 기울기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지거든요. 그러니까 가속도가 점점 커졌다가 작아진다 그런 이야기야. 그래서 이제 대략 이렇게 생긴 녀석이 그려져야 돼요. 여기선 볼록 튀어나오고 평평하게 가다가 뚝 떨어져서 밑으로 내려가는. 위에서 말한 것처럼 T는 2일 때 미분 불가능하다 그랬거든. 그러니까 T는 2일 땐 값이 없어요.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나머지는 값이 다 있어요. 연속으로.
이렇게 생겼는데 문제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 1, 2, 3번 다 이렇게 생겼어요. 생긴 모양이. 보기를 보시면. 그럼 보기 1, 2, 3번의 차이는 뭐예요? 최고점. 그죠? 0하고 1 사이에서 꼭대기가 요 꼭대기가 K보다 밑에 있는지 위에 있는지 딱 K인지를 물어보는 거야. 뭘 것 같아요? 세 개 중에? 답은 알고 있을 거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0,0이고 1,K야. 요렇게 이으면 이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뭐예요? 파란색 선분의 기울기가 K예요. 그럼 만나는 순간에 한 번밖에 안 만난다고 그랬거든. 요 파란색 성분이랑 만나는 요 순간의 가속도는 K보다 큰 거야, 작은 거야? 요 순간의 가속도는 K보다 크겠죠. 다시 정신 차려. 밥은 내가 먹었는데 왜 니들이 졸려? 나도 졸리네. 이 그래프 이렇게 생겼고요. 크게 그리면 여기에 이렇게 생긴 평균 변화율이 있는 거야. 이 평균 변화율이 K라고요. 만나는 요 순간의 접선의 기울기는 얘보다 크냐고 작으냐고. 크잖아요. 무슨 얘기라고? 만날 때 가속도는 K보다 크다고. 이런 생각해 볼까요? 요 순간을 보기 어려우면 여기가 교점이잖아.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평균 변화율이 K예요. 요 구간의 평균 변화율이 K야. 근데 이거 미분 가능하다고 그랬거든. 그럼 여기서 여기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점이 적어도 하나는 존재하죠. 평균값 정리 때문에. 그림에서도 보면 여기서 K라고요. 마찬가지로 여기서 여기 사이에 평균 변화율이 K거든. 그럼 요 두 점 사이의 평균 변화율이 K라는 건 요 두 점 사이에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순간이 있을 거란 이야기예요. 그럼 그 바람에 흰색 곡선 위에 접선의 기울기가 K가 되는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나와야 된다고. 얘처럼. 가속도가 K가 되는 순간이 적어도 두 번은 나와야 돼. 그 소리라고요. 얘는 지금 K가 되는 순간 자체가 없으니까 말이 안 되고요. 얘는 K 되는 순간이 한 번밖에 없으니까 이것도 안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값 정리에 의해서 K가 되는 순간이 두 번, 답은 2번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33번도) 한번 볼까요? 그 33번 위에 예제 문제 있는데 요거는 생략하겠습니다. 이거는 저기 매개변수 미분이어서 우리 범위는 아니기 때문에요. 요거 생략하고 33번은 풀어봅시다. 물어보고 있는 건 넓이의 증가 속도예요. 넓이의 변화율이니까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는 것이 포인트겠죠? 이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라는 건 보통 어떻게 하자는 이야기냐면 t초 후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이야기거든요. 넓이의 변화율을 찾으세요니까 넓이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 되는데 우리 앞에서처럼 위치가 식으로 나오지 않죠. 앞에 뭐 속도 구하세요, 가속도 구하세요는 식이 나와요. x가 t에 관한 식으로. 근데 여기서는 안 나와요. 그 식을 여러분이 찾으셔야 돼요. 찾은 다음에 미분을 해야 되기 때문에 좀 더 짜증나는 거지. 아무튼 그래서 이 넓이를 생각해 볼 텐데 기본적으로 원이니까 넓이라는 건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그죠? 근데 파이는 시각이 달라진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아니야. 숫자거든. 시간 때문에 달라지는 건 누구예요? R이에요. 반지름이 변한다고. 그지? 요 녀석을 다시 시간으로 나타내야죠. t 초 후에 반지름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찾아보자 그 얘기입니다. 아무것도 없었겠죠? 거기에 연못에 돌을 던진 거잖아요. 최초의 반지름은 빵입니다. 근데 뭐래요? 매 초 8cm의 속도로 증가하고 있대요. t초 후에 반지름 얼마예요? 8t 되겠지. 매 초 8씩 커지니까 1초 있으면 8, 2초 있으면 16, 3초 있으면 24잖아요. 그죠? t초의 반지름은 8t cm 될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t초 후에 넓이는요. 파이 8t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써놓고 나서 보니까 뭐 됐다고?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냈다고. 64 파이 t제곱 이렇게 생긴 거잖아요. 그죠? 얘가 뭐다? 넓이를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낸 거. 그럼 난 뭘 구하래? 넓이의 변화율 구하래. t로 미분하세요. 그 얘기죠? 미분하면 뭐 된다? 128 파이 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죠. 5초 후니까 이제 여기다 5 대입하시면 되죠. 아니, x 프라임이라고 쓸 걸 그랬네. 뭐 이러든 저러든. 5초 후니까 뭐야? 640 파이 제곱 센티미터 퍼 세크 뭐 하시면 되겠네요. 뒤로 넘어가서 34번, 35번 비슷비슷한 녀석이거든요. 근데 어제 부피예요. 34번, 35번 둘 다 해보시고요. 지금 37, 38번은 우리 게 아니니까 넘어가고요. 34, 35 다 됐으면 36도 해보세요. 시간 조금 드릴게요. (34번부터) 물어보고 있는 건 부피의 증가 속도예요. 부피의 변화를 물어보고 있으니까 t초 후에 부피를 먼저 좀 찾으셔야 되고요. 그죠? 그거 미분하라는 이야기니까. 그래서 t초 후에 부피를 찾으려고 보니 어떤 도형이냐면 직원뿔이거든요. 원뿔의 부피는 3분의 1 파이 r제곱 h 이렇게 생긴 녀석이잖아요. 3분의 1 파이는 변하는 녀석이 아니고 t가 변하면 반지름도 변하고 있죠. 높이도 변하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r이랑 h를 t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그래서 t 초 후에 반지름하고 t 초 후에 높이를 나타내 보면 t 초 후의 반지름은 최초의 5cm였고요. 반지름이 1cm씩 증가하는 중이니까 5 더하기 t 이렇게 생긴 게 t 초 후의 반지름이겠죠. 높이는요 10이었고요. 2씩 감소하는 중이니까 10 마이너스 2t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었을 겁니다. 그죠? 그럼 다시 t 초 후의 부피 어떻게 생겼다고요? 3분의 1 파이 r 제곱 h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라고요. 그죠? 얘가 부피일 거고 이제 요거 미분해서 2 대입하세요. 그 얘기죠. 뭐 전개하기 약간 숫자 지저분하게 생겼으니까 전개하지 말고요. 그냥 곱미분하죠. 뭐. 미분해보면 3분의 1 파이는 내비두고요. 요 안에 거 미분합시다. 이거 제곱한 거랑 얘랑 둘이 곱한 거니까 곱미분하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 미분하면 2, 5 더하기 t. 요거 미분해봤자 어차피 1이니까. 뒤에 거 그대로 더하기 앞에 거 그대로 뒤에 거 미분.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겠다. 그죠? 요 녀석이 v 프라임이 될 거고 여기에다 이제 2 대입하시면 부피의 증가율이 나오겠죠. 그죠? 그래서 t초 후에 부피가 어떻게 생겼는지 식으로 찾으시면 되겠다. 뭐 그런 이야기입니다. 되죠? 계속해도 되죠? 다들 이렇게 약간 어디 가 있지? 다음 반지름이 5인 공이 있는데 반지름이 몇 초일씩 증가한대요. 건널비의 증가율이 80이 되는 순간 부피의 증가율이 돼요. 여러 개의 단어가 나왔지만 결국 뭘 구하래? 부피 증가율 구하래잖아. 그죠? 그럼 부피에 관한 식으로 나타내야겠죠. t초 후 부피 9의 부피 어떻게 보죠? 그죠? 3분의 4 파이 r 세제곱 이렇게 생겼죠. 역시나 r만 t에 관한 함수로 나타내면 되겠다. 그죠? 나머지는 변하는 게 아니니까요. 그래서 t초 후에 반지름을 구해 볼 텐데 최초에 5였던 게 1씩 증가하는 중이니까 얘도 5 더하기
t 요렇게 생긴 녀석일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t초의 부피는 3분의 4 파이 5 더하기 t의 세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인데, 그럼 부피의 증가율, 즉 V'을 구하세요니까 미분해보면 누가 돼요? 3 내려가서 4파이 5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죠. 5 더하기 t는 미분해봤자 1이니까. 근데 요 t에다 뭐 집어넣어야 돼? 보니까 뭐래요? 건널비 증가율이 80파이일 때래요. 그럼 건널비의 증가율이 80파이다 라는 걸 가지고 t를 찾으셔야죠. 그럼 다시 건널비에 관한 식도 또 찾아야 되네요. t초 후에 건널비는요. 9의 건널비 어떻게 구해요? 이렇게 생겼죠. 4파이 r 제곱. r이 뭐였다고? 5 더하기 t. 4파이 5 더하기 t의 제곱. 이렇게 생겼고, 그럼 건널비의 변화율은 8파이에 5 더하기 t 이렇게 생겼겠다. 그죠? 문제에서 뭘 말했다고요? 얘가 80파이일 때, 그러니까 t가 얼마일 때? 5일 때다 그런 얘기네요. 그죠? t가 5일 때 부피의 변화를 찾으세요니까 400파이다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두 문제 정도 더 볼 건데 뒤에 40번 하고요. 47번 승부수 문제 요거 두 개만 딱 하고 다음 따로 넘어갈 거예요. 두 개 하고 싶시다. (40번부터) 보면 gx는 2차 함수라고 되어 있고요. f는 3차라고 되어 있고 f가 서로 다른 세식을 갖는다 라고 되어 있어요. 뭐 x축이랑 3번 만나나 보지. x축이랑 3번 만난다는 걸 보니까 극대극소도 있겠다. 그쵸? 나에 보면 gfx의 최소값을 m이라고 할 때 gfx는 m, 즉 최소값을 갖도록 하는 실근의 개수가 두 개다 그랬는데 껍데기가 g잖아요. g란 녀석은 2차거든. 그러니까 fx를 대입을 했다는 이야기인데 이 gx란 녀석 자체는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보면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죠? gx는 3이라는 값이 들어갔을 때 최소값이 나오거든요. gx가 최소가 되도록 하는 x는 3이야. 그 문제에서 말하는 이 최소값 얼마일 것 같아요? 1이겠죠. f라는 녀석은 3차 함수이기 때문에 실수 전체 아무거나 다 가질 수 있어요. 그래서 최소값 자체는 1일 텐데 그럼 최소가 되도록 하는 fx 얘가 얼마여야 되냐면 3이에요. fx가 3이라는 값을 가질 때 gfx는 최소값을 가지게 될 거다 그 얘기야. 지금 제가 얘기한 거 이해되나요? 뭐 이렇게 해도 되죠. fx를 t라고 치환해버리면 t는 실수 전체일 거고 치환했지만 그럼 gt가 m이라는 최소값을 갖는다 인데 언제? t가 3일 때라고요. t가 3일 때 최소를 가지게 될 거고 t가 3이라는 건 fx가 3이라는 이야기인데 3이 되도록 하는 실근이 두 개 있다 그 얘기잖아. f는 3차례매 3 그었더니 실근 두 개 있다 그 얘기죠. 무슨 얘기다 이거? 극대값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래프 어떻게 생겼다고요? x축이랑 3번 만날 거라며. 이거 최고차항 계수가 양수라는 보장은 없지만 뭐 음수여도 마찬가지니까. 그래서 여기가 지금 3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요. 그죠? fx 자체는 뭐 아주 작은 값에서 3도 됐다가 다시 작아졌다가 3이 될 텐데 fx가 3이 되도록 하는 실근 x 두 개 있다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두 번 만나게 될 거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지금 y는 fx 그래프의 개형이 될 거다입니다. 다 조건해 보면 또 뭐라고 되어 있어요? gfx가 17이래요. 똑같이 gt가 17이다 라고 해보면 t제곱 마이너스 6t 더하기 12 17이다 그 소리 하고 있는 거고요. 넘겨서 t 찾아보면 요렇게니까 t가 마이너스 1하고 7하고 두 개 나오거든요. t가 아까 뭐였다고? fx였다고요.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7이다 그런 이야기야. 그럼 fx가 마이너스 1이거나 7이거나
되도록 하는 실근이 3개다 그랬는데 마이너스 1인 거 정확히 어디 있는지 몰라요. 적으면 1번, 어쩌면 2번, 많으면 3번까지 있을 수 있어요. 7은 3보다 위에 있긴 할 테니까 이제 1번이긴 하겠죠. 그래서 얘가 꼭 1번 가지게 될 거거든요. 실근을. 근데 이거 전체적으로 3번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1이 되도록 하는 x가 2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실근이 3개가 되는 겁니다. 무슨 얘기다? 여기가 마이너스 1이다 그 얘기라고요. 그죠? 그래서 극대값이 3이고 극소값이 마이너스 1이다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건 fx 식으로 찾는 문제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얘도 이렇게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녀석이고요. 47번도요. 점점 비가 많이 오네. 어제 했던 거랑 비슷하게 생겼죠? 어제도 했고 그저께도 했던 것 같은데. 아니 그저께는 아니구나. 아무튼 지난주에. EA-fx 뭐 하는 거다? 뭐 한 거다고요? 그죠? 마음으로라도 대답해. 근데 이제 어제 했던 거랑 조금 다른 건 뭐냐면 어제는 이제 x좌표가 a보다 크냐 작으냐 이런 거였다면 이제는 fx가 a보다 크냐 작으냐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이거 뭐 한 거라고요? y는 a에 대해서 대칭 이동한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fx랑 y는 a라는 게 있다고 쳐 대충 그려서 이런 거야. fx가 이렇게 있고 a가 만약에 이렇게 있었다고 봐요. 그냥 막 그려본 거예요. 뒤에 거 하나도 안 보고. 이런 상태라면 gx는 누구 얘기하는 거다? fx랑 a를 비교해서 만약에 fx가 a보다 더 크면 그냥 fx래. 이거란 이야기예요. 그죠? fx랑 a를 비교해서 fx가 더 작으면 그땐 뭐 하래? fx를 y는 a에다 대칭 이동하래.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된다고요. 그죠? 이 노란색 그래프가 gx가 될 거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런 식으로 생겼을 거라고요. 그죠? 아무튼 파악을 하자면 그렇다라는 건데 가 와서 보니까 자 일단 f는 최고차함 계수가 1인 4차 함수였는데 가조건에 뭐래요? gx가 미분 불가능한 점 1개밖에 없대요. 4차 함수거든. 4차 함수 그래프 개형 3가지 떠올라야 되고요. 거기에 a랑 선을 싹 그었거든. y는 a라는 건 상수함수잖아요. 지금 꼬라지를 보니까 어때요? a랑 만나는 점에서 접는 거잖아요. 그죠? 뭐 말은 이렇게 장황하게 했는데 결국 a fx 그려놓고 a 그어놓고 만나면 접을 거야 그 얘기잖아. 근데 미분 불가능한 점이 한 점밖에 없대요. 무슨 소리일까? 그지? 그거지. 그거지. 예. 4차 그래프 개형 이거랑 이렇게 3개 있는데 옆으로 선 그어서 접었을 때 한 점에서만 미분 불가능하다는 건 만나려면 접하는 게 아닌 이상이야. 만나려면 2번 만날 건데 접어서 하나는 미분 가능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어디 있다고? 여기밖에 없다고. 이렇게 A가 지나가야 접었을 때 여긴 미분 가능할 거라고요. 그죠? 그러니까 가 조건 때문에 이미 F의 개형은 몇 가지로 추려진다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그릴까요? 그래서 실제로 fx로 가능한 녀석은 이렇게 생긴 녀석이든지 이렇게 생긴 녀석이든지 뭐 왼쪽에 있을지 오른쪽에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렇게 생겼고 여기가 a겠죠? 여기가 a일 거야. 그러면서 뭐라고요? 4에서만 미분 가능하지 않다. 그랬으니까 여기가 4라는 이야기죠. 얘는 여기가 4라는 이야기가 될 거고. 그 다음 나에서 뭐래요? gx에서 fx를 빼보래. 그랬더니 2분의 7에서 최대값을 갖는데요. 요거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요? 저 왼쪽에 있는 걸로. 이게 fx고요. 이렇게 생긴 게 gx예요. 그죠? 그럼 gx에서 fx를 뺀다는 건 똑같이 생긴 부분은 빼면 빵이죠.
얘하고 얘는 그냥 빵이에요. 이 부분은 어때요? 양수요, 음수요? 양수겠죠. 노란 거에서 흰색 빼는 거잖아요. 응. X축이 정확히 어디에 있을지 모르지만 그냥 편의상 X축이 이런 데 있다고 보면 여기는 빵이고요. 여기도 빵인데 여기 가운데 어떻게 했다고 2배 된다고 이렇게 이런 모양새가 될 거란 얘기예요. 요 부분이랑 요 부분은 둘이 위아래로 똑같이 생겼으니까. 그죠? 약간 이런 식의 그림이 그려질 거라는 거야. 뭐 X축이 밑에 있었으면 뭐 이렇게 생겼겠지만 뭐 어쨌든 어디서 최대다? 극점에서 최대다 그 얘기네요. 그죠? 2분의 7이 어디란 이야기다? 원래 fx의 극소점 x좌표가 2분의 7이다 그 얘기네요. 그죠? 그럼 이제 나왔지. 이거 둘 중에 누구야? 얘지 얘. 2분의 7은 4보다 작으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최대값으로 2a를 갖는다 그랬거든요. 요 선 누구였냐면 a예요. 요거 y는 a라는 선이야. 그런데 gx에서 fx를 뺐더니 2a가 됐대요. 알 수 있는 건 뭐야? 얼마? 0. 0. 이만큼 2a란 이야기거든. 노란 거에서 흰색 뺐더니 2a라며.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가 a잖아요. 이 길이가 a거든. 근데 실제로 여기도 a고요. 요 점의 y좌표가 원래는 a라며. 그러니까 여긴 0이겠지. 이 간격이 a여야 되거든. 그죠? x축이 어디 있는 거다? 여기 있는 거다 그 얘기네요. 그리고 마지막 여기 4 여기 2분의 7이에요. 요점 x좌표보다 왜? 요거는 3대 1이니까요. 요거 2분의 1이잖아요. 2분의 3 가면 되지. 그죠? 오케이? 그럼 다 나왔네. 이걸로 식을 찾으면 이제 이거다. fx는 얘보다는 얘 가지고 일단 식을 찾을 거예요. 2에서 최고차항계수 1이니까 2에서 세제곱 4에서 한 번 만나요. 누구랑? y는 a랑. 그죠? 근데 2분의 7 넣었더니 얼마 나왔대? 0 나왔대. 여기다가 2분의 7 집어넣으면 2분의 7 넣으면 2분의 3의 세제곱에다가 2분의 7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이렇게 생겼다. 그쵸? a가 얼마라고 나온다? 16분의 27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되네요. 그죠? 그럼 a에다 이제 16분의 27만 집어넣으면 되고 그 다음 다시 2분의 5를 넣어서 값을 찾아보시면 되고. 재밌죠? 제가 계속 일부러 이렇게 풀고 있는데 아마 뭐 이렇게 해설 같은 게 지금은 없지만 어딘가 있겠죠? 모의고사 같은 거니까 해설 같은 거 찾아보시면 이렇게 설명 안 하겠죠. 아마 한 페이지쯤 나올 거예요. 모의고사 시험지로 한 페이지. 이거를 이렇게 안 하고 다 식으로 설명할 거거든요. 해설을 그렇게 쓸 수밖에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해설지 실제로 작업을 해보면 해설을 쓰는 사람 쓸데없는 얘기를 이렇게 얘기하네.